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8일 부산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1호 경마는 휴장전과 동일합니다. 부경경마 6개 경주, 서울경마 11개 경주 시행이 되고요. 자, 오늘 부경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경주는 A급이 2개가 있습니다. 3경주, 6경주 A급이고 여기에 4경주가 승부처입니다. 3경주 A급, 4경주 승부, 6경주 A급 이렇게 승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역시 루키 2 경주가 되겠고요. 일단은 신의 마피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해당 경주마의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가장 중요한 경주가 되겠고, 현재 인기 순위 1위 마필이 좀 불안한 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정문 스펙터입니다. 정문 스펙터. 이 마필이 왜 인기를 모으냐면 그런 이유가 있죠. 일단은 공백 이전에 1분 2초 4에 따른 기록으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인 바 있었고요. 게다가 선행용 마필, 그리고 다실바 기수의 기승, 게다가 김재영 마주가 1번과 4번의 동반 출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마필의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솔직히 믿음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능력평가도 이렇게 세게 받던 마필은 아니고요. 특히 데뷔전에서도 선행 전개가 수월했지만은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는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백기를 거쳤는데 이 주행사 때 그럼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행사 때 그럼 자체가.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비교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 미라클런입니다. 어떤 비교가 되냐면 정문 스펙터는 좋습니다. 주행사 때 걸으면 차치하더라도 공백 이전에 8월 7일 데뷔전 때 이 마필은 선행력을 발휘해서 뒷심 부족을 보였죠. 이번에 거리는 1200m 레이스. 그리고 당시의 편성은 약편성이었습니다. A, B, C, D 편성 중에 가장 약편성이었고요. 기록은 1분 2초 4. 이 기록의 마필이 이 마필이고, 미라클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전에 걸음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거리는 1200m 레이스. 이 마필은 1000m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 한 번 써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000m는 좀 짧은데 1200m의 거리라면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 미라클원입니다. 8번 마필. 그리고 직전에 편성이 강했었고요. 앞선의 4번 정문 스펙터는 D 편성이었죠. 이 마필은 B 편성입니다. 기록이 1분 2초 플랫, 거리는 1200m 레이스, 안장은 김호수 기수에서 서순 기수의 교체. 모든 상황에 4번 정문 스펙터보다는 8번 미라클런을 강력하게 믿고 가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차고 넘치고요. 질병 내역도 이 마필은 10월달까지는 파인기가 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깨끗합니다. 현재로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8번 미라클런입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7번 군매직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기본기는 상당히 좋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5번의 피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의 경쟁력도 있고요. 그리고 3번 하늘불패 마찬가지입니다. 3번 마필. 3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살펴볼 부분이 공백기가 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현재 골마겸의 여파 때문에 11월 달에 GM사를 합격했지만 현재 1월 달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데뷔전을 치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축컨대 13조 마방의 임성시 기수가 데뷔전에 기승한다는 점은 마필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의 능력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얼마나 골마겸께서 호전이 되느냐, 이 부분만 살펴보면 이 마필을 안고 가느냐 아니면 뒤로 미루느냐, 이에 따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번 경주 4번 마필의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능력평가도 그렇지만은 1200 거리가 유리할 게 없겠고, 그리고 주행사 때 걸음 자체도 썩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추진을 가했는데 탄력 자체 이렇게 썩 그렇게 걸음이 남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유 부분 놓고 드릴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미라클런의 믿음이 가장 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7번 군매직,
하늘불패, 해피태양, 3두의 마필, 차선책으로 4번 정문 스펙터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축으로 해서 7번, 5번, 3번, 여기에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도 혼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 이렇게 크고 작은 좀 리스크가 있는 마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주.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명성차지죠. 딱 하나입니다. 명성차지 같은 경우에는 선행용 마필. 따라와서 추임력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5세 마필이고, 그러면 이제 과연 선행을 나서서 1300m 레이스를 버티느냐 아니면은 못 버티느냐, 이 요점이 남아있는데, 최근에 명성차지의 그런 뒷심을 놓고 보면 거의 14초대입니다. 지원F 타임이. 이 걸음이라면은 버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13초대 중반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래도 끈끈하게 뒷심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 14초대 1300m의 거리라면은 절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명성차지. 자, 그런 이유가 있겠고, 가장 유리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기록과 내용, 걸음 가장 좋은 마필은 스토머게인입니다. 이 마필의 걸음이 정말 가장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는 게 김도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여러분들, 김도영 기수로 한다면 트랙라이더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는 조교 전담 기수인데 이번 주에 워낙 기수가 기승정지가 많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뭐 김혜성 기수, 모준호 기수, 박재희 기수, 서강주 기수, 송경윤 기수, 이현명 기수, 다수의 기수가, 물론 이제 유현명 기수 오늘 나오긴 합니다만, 다수의 기수, 이용락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도영 기수가 기수를 하고 있는데, 김도영 기수 여러분들 금요경마에 일곱 번을 기승했는데 우승, 준우승, 3위의 성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훈련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전 감각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그러면은 마필의 능력은 있지만은, 믿음이 가지만은 과연 뭐를 믿고 이제 김도영 기수 기승을 통해서 7번 마필을 놓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10번 투투플라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좀 내용이 있는 게, 일단은 선행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초반에 선행 또는 선행권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는 있고요. 그리고 1000m 레이스를 뛰었을 때 이 마필의 뒷심의 경직력을 감안해 본다면 분명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 두 번째는 최근에 권우창 기수에서 이번 경주는 딱 유현명 기수의 안장 교체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2조마방에서 정말 이번 경주만큼 하면 상금을 벌겠다, 정말 마주한테 상금을 벌어줘야 된다 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투투플라이.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4번 마필도 선행력이 좀 불안하고, 7번 마필은 안장이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용은 좋은데 역시 신인 기수의 기승. 그럼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유현명 기수. 이 마필을 가장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10번을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경주가 됐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압축이 되죠. 앞선에 말씀드렸던 역시 4번 마필 명성차지, 6번 골든레이서, 여기에 외곽에는 12번 두바이 평 정도, 최근에 특히 직전에 강편성이었는데 이 마필도 꾸준하게 여력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가 1300이라면은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12번 마필 관심 마필이고, 저는 뭐 내심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빼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김도영 기수의 최근의 컨디션이라면은, 물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경마에 7번이나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금융경마를 타는 거로 보니까는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지만은 7번 마필은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점으로서 이번 경주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고요. 투투플라잉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 골든레이서, 4번 명성차지, 12번 두바이 평정, 4번, 6번, 10번.
12번, 4번, 6번, 12번 이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축으로 해서 4번, 6번, 1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가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고요. A급 승부처입니다. 하위 등급의 1800m 레이스이긴 한데 이번 경주를 제가 A급 승부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5등급에서는 강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하위 등급이긴 합니다만 그 능력을 믿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노리는 마필이 있다면은 그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만 보고 전개 이점 때문에 혹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충마 선정했다는 믿음이 강한 데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은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4두의 마필을 먼저 언급을 드릴 수 있습니다. 2번 원더풀 보브캣, 4번 6크라운, 5번 오케이 썬더,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머니 케이스, 이 마필까지가 일단은 능력에서 앞서 있는 전력들이 되겠고요. 이번 원더풀 보브캣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센 마필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백 적응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죠. 안장은 직전 대비 좀 탄탄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백기 후에 적응 중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놓여있는 마필이 2번 마필이고, 4번 6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세 번째로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물론 안장 교체는 플러스 유닛이죠. 안장 교체는. 근데 직전 대비 1kg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 점이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 놓고 때립니다. 자, 이 마필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오케이 썬더입니다. 오케이 썬더. 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이고요. 최근에 오케이 썬더라는 마필이 약간의 기복을 보였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성적과 질병은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썬더가 9월 17일 날 관절염의 지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를 뛰고 난 다음에 관절염이 있었죠. 그리고 10월 13일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직전에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10월 29일 이후에 찰과상 이후에 이마필이 질병 내용이 없습니다. 병력 이슈가 없고요. 만약에 건강한 상태의 오케이 썬더라면은 5등급에서는 이마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선취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다실바 교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마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면은 가장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5번 오케이 썬더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마필의 인기 순위가 제가 보니까 한 3, 4위 정도가 예측이 되네요. 3, 4위 정도. 그리고 압축이 가능한 경주, 당연하게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5번 오케이 썬더 가장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능력 마필이죠. 2번 원더풀 보브캣, 4번 6크라운, 여기에 10번 머니 케이스까지 간명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정말 제가 이 한 마리를 더 언급을 드린다면 바로 이 마필인데, 바로 이 3번 센텀토로라는 마필. 분명히 이 센텀토로는 5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폼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폼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경주까지는 관망을 하지만은 이 마필은 만약에 이번 경주에 미흡하게나마 변화를 보인다라면은 다음 경주는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외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고, 자, 3경주 A급 승부처는 건강한 상태의 5번 오케이 썬더는 믿을 수 있겠다. 5번 마필, 여기에 2번 원더풀 보브캣, 6크라운, 머니케이스, 3두의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림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도 3경주와 마찬가지로 능력만 간의 접전입니다. 역시 4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 마필이 많이 있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경주마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또한 충마에 따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부경염의 두 번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먼저 살펴본다면 이제 3두의 마필이 가능권이죠. 5번 그레이트 댄스, 6번 두무산,
여기에 9번 레인킬러. 이게 별정 비형이다 보니까 역시 부담 중에 상당히 높습니다. 10번 원더풀 월드도 마찬가지고 내측의 3번 히어로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번 그레이트 댄스라든가 여기에 레인킬러 9번 마필 6번 두무산 3두의 마필의 능력이 많이 앞서 있고요. 이 중에서는 단연 톱은 바로 5번 그레이트 댄스입니다. 그레이트 댄스. 자, 이번 경주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검진됐죠. 직전에는 부진했는데 이 경주는 여러분들 3등급 경주였습니다. 점핑 추천이었죠. 4등급 신분에 워낙 이 마필이 부담이 좀 높다 보니까 직전에 점핑을 해서 54를 짊어지고 뛰었는데 역시 뭐 상대가 너무 강했던 경주였고요. 앞선에 4등급까지는 완벽하게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기수가 신인 기수냐? 역시 부담 중량을 나름대로 염두에 뒀던 그런 레이스가 됐죠. 이번에 신윤석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2kg의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56을 짊어졌더라면은 57의 두무산, 58의 레인킬러, 이 마필들 또는 58의 원더풀 월드,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그레이트 댄스입니다. 그레이트 댄스. 자, 4등급에서는 탑 오브 탑이다. 그냥 이번에 편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경에서 활약 중인 국산맛 4등급의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저는 탑2로 봅니다. 그레이트 댄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배팅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위권에서는 2뒤의 마필입니다. 직전에 동일한 경주를 치렀던 마필 두무상과 레인킬러인데 두무상 같은 경우에도 이미 3등급 강편성은 또 이 마필도 점핑전 했었고요. 중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1800m 레이스라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마필이고 레인킬러도 이제 공백 적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레인킬러도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이외의 마필들은 글쎄요. 10번 원더풀 월드는 제가 볼 때는 58이면은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이 마필이 58이면 좀 떨어지는 게 능력 대비 너무 부담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부담 중량이. 앞서 이제 9월 달에 이 마필이 그레이트 댄스를 이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전종만 놓고 본다면 이겼었는데 그때는 원더풀 월드라는 마필이 56이었고요. 그레이트 댄스가 58이었죠. 격차는 목차 2분의 1마신차, 1마신차가 안 났습니다. 2kg를 그레이트 댄스가 더 짊어졌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원더풀 월드가 58이고 그레이트 댄스가 56입니다. 오히려 그레이트 댄스라는 마필이 2kg에 2점이 더 주어졌죠. 그러면 이 승부만 놓고 본다면 원더풀 월드의 마필의 능력은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기습 선행이 항상 가능한 마필이 바로 이 3번 히어로맨인데 이 마필이 지난 9월달이었죠. 물론 이제 5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선행력으로 1800을 1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행 정리를 받고 1분 57초 플랫의 기록으로 우승했던 마필. 다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마필의 선행 정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유한명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게다가 게이트의 2점까지 고려해본다면 그나마 유일한 복병 마필은 바로 3번 히어로맨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다수의 마필 언급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급에서 강자급 이 마필들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외의 복병 마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본다면은 3번 마필, 5번 마필, 6번, 9번 레인킬러까지가 유력하게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입니다.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마필과 9번 마필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4경주. 자, 5번 그레이트 댄스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승부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제가 여러분께 앞선에 서울 1호경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에 높다. 그래서 분명히 변수가 있는데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이 한두 한두의 마필을 다 찾아봐도 복병 마필 또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인기 마필, 저배당 유력 경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내렸습니다.
이 5경주가 정말 흡사한 경주입니다. 그 경주와 함께.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네요. 이번 경주는 한번 주목해볼 만한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보병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배당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이건 제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저배당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대박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선행용 마필,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1번 플라잉 리걸이라든가 2번 렛베르사, 여기에 6번 초이스런까지,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잣나무길. 이 마필들이 이번 경주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고요. 나름대로는 선행력 발휘 강점이 있겠고 1200m 레이스는 분명히 기대치가 높은 그런 전력들인데, 한번 보시면 플라잉 리걸도 직전 경주에 종반의 지원F 타임이 15초 플랫, 너무 느렸죠. 물론 이제 거리보다는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뒷심에서 조금은 약점을 보였고요. 렛베르사가 의지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현재 유연명 기수로 다시 한번 교체가 되긴 했는데 단거리의 강점이 있죠. 기본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직전에 4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거리 부담도 있었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도 최근에 지원 F 타임을 놓고 보면 14초 6, 15초대, 14초대. 이때는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의미 없었고요. 뒷심이 우승을 했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도 제가 기본의 능력과 잠재력을 세게 보긴 합니다만 일단은 부담 중에 최근에 뒷심을 놓고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믿음이 강한 선행력 마필 아니었다. 기록적인 표현만 놓고 본다면 6번 초이스런. 초이스런은 최근에 대상 경주로 연속 치렀던 마필이죠. 김해시장배 브리더스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경주, 이번 경주에 그나마 이 마필이 좀 주목할 마필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 지원 F 타임이 14초대, 15초대입니다. 물론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고,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연타 대상 경주 출전에 바로 일반 경주입니다. 약간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이 마필도 역시 최소한의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6번 마필. 마지막은 잣나무길입니다. 잣나무길이 최근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현 급에서는 4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원 F 타임이 14초 6, 14초 4, 14초 5. 그러니까는 이거는 영상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이 정도의 수치라면은 여력이 많지는 않다. 게다가 2주 만에 출전에 훈련감과 약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인기 마필들을 대부분 살펴봤는데, 물론 6번 마필이 그나마 좀 가장 낫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최근에 연속 대상 경주 출전에 과연 일반 경주에 무리를 하겠느냐가 고민스러운 그런 여건이 되고요. 이외 마필들은 다 뒷심에서 거의 14초대가 넘어가는 뒷심이었습니다. 뒷심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서울경마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정작 노려볼 수 있는 보병 마필들이 워낙 약합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아까 서두에 저배당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고배당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11번 골든입니다. 골든. 어차피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잘 뛰었을 때 어떤 여건에서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골드는 여러분들 종발에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고요. 지난해 5월달이었죠. 이때 4등급 레이스에서 1200 추임력으로 1분 14초대를 끌면서 3등을 했던 마필. 그리고 6월달에 4등급 1200m 레이스 1분 14초대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7월 1일 4등을 했을 때 1분 14초대. 10월 7일 이때도 종반의 지원 F 타임이 13초대. 10월 21일 13초 6. 최근에 두 번의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이전의 경주에 1200의 추입이 통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주요 선행용 마필들이 뒷심이 믿음이 떨어진다라면은 제가 일단 현장에서 당일날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1, 2, 3, 4 경주를 통해서 주로 파악을 해보겠지만은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선행용 마필의 뒷심이 거의 다 14초대 중후반이다. 그러면은 이를 낼 수 있는 마필은 11번 골든의 종반의 한 발입니다. 11번 마필. 또 공교롭게도 뒷심 부족으로 보이는 선행용 마필이 또 다수가 편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 또한 선인용 마필한테 유리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골드라는 마필을 놓고 때린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앞선의 경주를 통한 주로 파악을 통해서 판단해 보겠고, 주요 인기 마필 2번 렛베르사, 6번 초이스런, 1번 플라잉 리걸, 여기 뭐 3번 어메이징 풋, 9번 잣나물기까지 현장을 확인해 본 이후에 정말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 11번 골드라는 마필은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11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그나마 이제 주로가 가볍고 뭐 이렇다라면은 6번 초이스런과 2번 렛베르사를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뭐 이거는 뭐 불변이고요. 그리고 1번 플라잉 리걸, 9번 잣나무길이 가능거리고 최고의 정말 폭탄 배당 마필은 11번 최은경 기수와 기승한 11번 골든. 또 특히 최은경 기수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메이커죠. 정말 들어왔다 하면 이제 배당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모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11번 마필은 이변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내재된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선인용 마필이 좀 불안하다.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1번 마필밖에 없다. 이 마필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에 제가 준비한 최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A급 메인 승부처고요. 강승부처입니다. 강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오늘 다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메인은 제 6경주입니다. 제가 이 금유경마 마지막 경주 이 마지막 승부를 제가 아쉽게 놓쳤습니다. 제가 이 용갈이라는 마필을 놓고 때렸는데 아쉽게 3차게 그치면서 3복에만 배당을 냈던 걸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지막 경기의 승률이 상당히 또 높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6경기 임하는 각오는 좀 남다르겠고 그래서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오늘 A급 메인답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2등은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6번 오르다입니다. 오르다. 이거는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직전에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고 결론은 뭐냐면 능력에서 진 건 아니었다. 이 마필이 전개에서 졌다. 전개도 뜻하지 않은 늦발.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초반에 빠른 마필입니다. 선행 가능성까지 있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6번 게이트였습니다. 이 경주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최강순살 9번 마필, 에이스킬러 3번 마필, 인기 마필이죠 현재. 월드삭스 12번 마필, 원더풀킹 4번 마필, 무적불패 1번 마필, 바베리트 2번 마필, 일념통천 11번 마필. 이 마필들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벌이는 경주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승했던 마필은 최강순살, 이번에 9번 마필이고요. 이때는 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기 마필이죠. 에이스킬러, 이거는 그대로 3번 게이트. 2번, 3번이 우승, 준우승이었고 월드삭스가 5등, 9번 마필. 그리고 오르다라는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르다가 6번 게이트인데 게이트 내에서 요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착지 불량, 그리고 방해를 받으면서 뒤로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미 출발 과정에서 거리가 1600, 1800이었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너무 거리가 또 짧았습니다. 1200m. 반면에 그때 우승을 했던 최강순살 또는 준우승을 했던 에이스킬러는 너무너무 편한 전개죠. 2번이 최강순살이고 3번이 에이스킬러였습니다. 오르다는 꼴찌 따라가고 있죠. 출발에 그렇게 방해를 받았는데 초반에 거리차에 있었는데 1200m 레이스, 그것도 상위 등급 2등급 레이스 이 마필이 올라옵니다. 최강순살이 그대로 우승을 했고요. 에이스킬러가 뚫고 나오면서 준우승. 오르다가 뒤늦게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이건 정말 시간과 거리가 너무너무 아쉬웠죠. 결국에는 3위권에 그쳤는데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능력상 밀렸던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르다라는 마필이
게이트 내 요동 때문에 갑자기 게이트가 열리면서 착지 불량, 그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옆에 마피가 비겨오면서 샌드위치 마크, 결국에는 뒤로 쭉 밀리면서 꼴찌 출발, 종말에는 여력이 남았던 모습. 이게 과정이었습니다. 기승기수의 역량이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마필의 능력이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승급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죠. 거리는 1400. 정말 오르다라는 마필이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최적의 거리입니다. 1400이면은 최적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직전에도 1400이었다면 이거는 충분히 딸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담량이 51입니다. 51. 그래서 6번 마필을 믿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놓고 때립니다. 6번이 강력한 믿음의 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직전에 잘 뛰었던 최강순살과 에이스킬러가 이번에 또 인기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 마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스킬러는 여전히 3등급 소속의 마필입니다. 왜? 이 마필 여러분들 직전이 실질적으로 승급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4등급에서 올라왔던 마필인데 3등급을 넘어서 2등급에 점핑 추전했었고요. 그리고 준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이 마필은 3등급 소속이고 또 점핑 추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는 1200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그동안의 능력을 발휘해서는 최적의 거리였는데 1400m 레이스라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안장이 서강주 기수, 최은경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3번 마필. 최강순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직전에 거의 선행선입, 거의 내축 최적의 전개, 거의 최적의 앞선 전개로 버티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1400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6일 3등급 레이스에서 상대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1400이라면은 절대 이 마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쉽지 않은 여건이고요. 자, 5번 그레이트 보스라는 마필은 부담력이 너무 높죠. 그런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필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력이냐 반주력이냐 방어에 따른 고민은 있겠지만 안고 갈 이유가 뭐냐면 2등급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검증 능력을 직전에 아쉽게 3위권에 그쳤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죠. 이 마필이 7월 7일이었습니다. 이때 구전염이 여파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3등을 한 다음에 7월 7일 구전염 때문에 이때 부진했었죠. 그리고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때 우승을 한 다음에 10월 14일이었죠. 이때 또 구전염의 여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등. 현 시점에서는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10월달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과 포스를 감안해 봤을 때 또는 건강 상태를 감안해 봤을 때는 58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안고 갈 이유는 있다. 그래서 5번 마필은 능력 마필 인정을 합니다. 소위 이번에 개그장 다 뛰고 붙어버리면 동일한 부담력이라면은 5번 마필이 6번도 거뜬히 이깁니다. 가장 센 마필이고요. 그래서 5번 마필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의 마필로 말이 8번 밀리언뱅크. 와, 이 마필이 승급전인데 제가 볼 때는 남다르네요. 아직은 2등급의 경중이 없고요. 저는 항상 그 누구보다 이 3등급과 2등급의 벽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마필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을 세게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담력 2점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밀리언뱅크도 관심 마필. 외곽의 12번 마필이죠. 월드삭스도 서수훈 기수의 안전교체. 원래 이 마필은 서수훈 기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번의 기승에서 5승 1회, 준우승 1회가 됐고요. 직전에도 5위권에 그쳤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1400이면은 좀 더 유리할 마필입니다. 월드삭스 관심 마필이고 바베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등급에서는 강자급입니다. 이 마필이 이미 우승의 경험도 있고요. 특히 1400 같은 경우는 적정거리인데 최근에 폼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6세가 됐기 때문에 하향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는 11월 4일까지는 이 마필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성재 기수는 여전히 적인 기수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겠지만은 일단은 배당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는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거의 인기 순위 꼴찌였고요. 그러나 직전에도 종말의 여력은 남았습니다.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딱 한 장의 막건만 더 안고 간다면 2번 마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는 제가 A급 메인이고 워낙 여건이 좋죠. 6번 오르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불변이고요.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노림수의 마필은 8번, 12번, 5번 마필, 여기에 2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8번, 12번, 5번, 2번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A급 메인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혼전도는 워낙 능력 마필 간의 접전이 이제 3, 4경주를 비롯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다만 이제 6경주 같은 경우에도 변수가 좀 있겠고, 곳곳에 또 불안한 인기 마필, 특히 5경주는 정말 폭탄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라는 점, 당일날 현장 주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냉철하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의 판단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능력만 놓고 그대로 현장에 가서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일 주로 상황이라든가 뭐 봤듯이 이제 기승기수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따져가면서 그 현장의 촉, 현장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예상은 마필의 능력과 전개 또는 부담 중량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분석한다면 판단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첫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또 경마를 하면 또 설 휴장입니다. 저는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호 경마 여러분들 최고의 한번 성적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